네, 여러분 1단원 다항식의 연상 공부하고 2단원 드디어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곱셈 공식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2단원은 1단원보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첫 번째에서는요,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에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단원 항등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정리 먼저 읽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등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등호를 써서 두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이다라는 거죠. 부등식은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써서 두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자, 그다음 항등식이란 건 뭐예요? 이번에 배우는 개념인데 중요한 거죠. 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식에 포함된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고, 네 번째, 그럼 방정식은 무엇이냐? 식에 포함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어떨 땐 참, 어떨 땐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항등식을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지 문제에서 이거 지금 항등식 문제구나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즉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고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즉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뭐든지 성립할 수 있다. 항등식에 대한 거예요. 이 친구들 헷갈리는 게 임의의 x에 대하여, 선생님 뭔가 임의의 x라고 하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임의라는 거는 내가 임의로 어떤 값을 정하던지에 상관없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 2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것도 항상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것도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배울 텐데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ax 더하기 b가 항상 0이 될래.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x값에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항상 0 되려면요. 결국 여기 앞에 개수도 0, 뒤에도 0 되면 x값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도 0, b도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두 번째처럼요, ax 더하기 b가 a'x 더하기 b'과 같다.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결국 같은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끼리 똑같아야 돼요. 즉, 이 ax와 a'x, 이 부분이 서로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기고, 이 뒤에 있는 b와 b'이 똑같이 쌍둥이같이 생긴다면 x값에 상관없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땐 조건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a', 즉 여기와 여기의 개수가 똑같고 뒤에 있는 b와 b'이 똑같으면 이 항등식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세 번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이 되려면, 자, 우변이 0이에요. 항상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x에 대한 개수가 뭐가 되면 돼요? 그렇죠. 항상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우변이 0일 때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면 x의 값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식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겠죠. 그때의 조건은 a는 0, b는 0, c는 0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과 같아지기 위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이때는 자리가 똑같은 친구끼리 같으면 된다 했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야 되니까 a랑 a'이 똑같고 bx랑 b'x가 똑같아야 되니까 b랑 b'이 똑같고, 마지막은 c랑 c'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다.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게 항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셈정리에서 미정개수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수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한다라고 써있네요. 미정이라는 거의 뜻은요,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를 찾는 방법, 즉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 미정개수법인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수 비교법이에요.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수치 대입법이에요.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x에 대한 등식 이 친구가 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계수 비교법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놓자면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이라는 건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끼리 어차피 계수가 똑같을 테니 계수를 비교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역의 좌변의 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면 이 친구를 이렇게 풀어서 ax 빼기 a 플러스 bx를 정리하면 ax 빼기 a 더하기 bx에서 동류항끼리 묶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묶어야 되겠죠? a 더하기 b의 x고 상수항 마이너스 a. 그게 우변에 있는 5x 빼기 2랑 같겠죠. 5x 빼기 2랑 같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요. 어차피 지금 동류항 a 더하기 b는 5x랑 똑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5다.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똑같다. 그럼 일단 a는 여기서 a는 2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a가 2가 나왔으면 b는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수치 대입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오른쪽 방법 2번 수치 대입법을 보시면 항등식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결국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좀 간단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을 봤을 때 제일 유리한 건 어떤 항이라도 0을 만들어버리면 유리하겠죠. 즉, 여기 부분을 0을 만드는 x값을 집어넣어주면 a 곱하기 0이 되니까 a가 사라지니까 유리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요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의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양변이니까 a에다가 x에 1을 넣는 거 여기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1. 그 다음에 b의 x니까 다시 x에 b 곱하기 1. x에 다시 1을 넣으니까 여기서 5x 빼기 2인데 5 곱하기 1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사라질 거고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b는 5 빼기니까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다시 식으로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를 0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0 만드는 값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x에 0 되면 되겠죠? 그럼 x에 0을 대입해보면 여기다가도 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 곱하기 0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요 b 곱하기 0. 오른쪽은요 5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0 빼기 2. 계산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긴 b 곱하기 0 없어지죠? 는 여기 0 없어지죠?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하신 거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중에 위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된 계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게 바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되겠습니다. 개념학의 문제 보시면요.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때때로 x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했다가 성립하지 않기도 했다가 되는지를 보시고 항상 성립하는 식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보시면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이번에 문제에서 방법을 정해준 거예요. 꼭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상수 A, B, C의 값을 구해보래요. 양쪽의 계수를 비교하셔서 동료함끼리 비교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어떤 수치를 대입해야지 내가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돼요. 수치 대입법의 힌트는요. 이런 항들을 0 만드는 x값들을 차례차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x값을 1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여기를 0 만드는 값, x값을 2를 넣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항들을 0 만드는 값, 여기 얘가 돼도 되고요. 그래서 0 되는 값들을 적당히 잘 대입하셔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거. 자, 이거 어떤 말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에서 주어진 식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가 성립할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계수를 모를 때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고 두 번째는요. 수치 대입법이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정 계수를 찾을 때 양쪽의 계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냐의 이제 관점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쪽을 비교를 해서 2차항은 2차항끼리 계수가 같다. 1차항은 1차항끼리 계수가 같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은 A의 X제곱 빼기 3A 더하기 C의 X 더하기 6이 우변은 B-1의 X의 제곱 빼기 C랑 똑같대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죠? 그쵸. 2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봅시다. 2차항의 개수가 이쪽은 A고요. 그럼 이쪽에 있는 A는 오른쪽에 있는 2차항의 개수 B-1이죠. B-1일 것 같다라는 식이 첫 번째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양쪽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얻어내는 우리가 관계식 하나고,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합시다. 자, 좌변의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써줄게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c겠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c는 자, 오른쪽은요. 1차항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요. 이번엔 상수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상수항은 여기가 6이라고 나와 있고 6은 오른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c다. 부 항상 꼭 가지고 가야 돼요. 마이너스 c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c는 마이너스 6이겠죠? 자, 그럼 c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여기 플러스 바뀔 거고 그게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a는 2다. 그래서 a 값도 나왔어요. a 값도 나왔고 c 값도 아까 나왔고 a 값 나온 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 값 2는 b-1이다. 따라서 b는 몇이죠? 3이다. 자, 다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 더하기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쓴 건데 어떻게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었냐? 이게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인 건 어떻게 알았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뭐였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알고 개수 비교법으로 풀었다라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아까 봤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둘 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는 뭐를 나타낸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우리는 다시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구했었죠?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했었고. 자, 그럼 봅시다. 등식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똑같다가 성립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비교해도 돼요. 개수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좌변 같은 경우에는 다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을요 다 전개를 해줘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똑같다 놔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수치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일단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다 x에 2 넣으면 우변이 전체로 0이 되니까요. x에 1 넣고 또 x에 다른 값 무언가 하나를 더 넣어서 수치 대입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개수 비교법으로 풀라고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친구들이 둘 다 알고 있으면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자, 일단 개수 비교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개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좌변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는이 아니죠. 더하기 ax 제곱 빼기 36은 이라고 써주시고 자, 전개를 할게요. 자, x 먼저 전개를 하면 첫 번째 만나면 x 세제곱 두 번째 만나면 bx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면 18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또 전개를 할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주면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해서 다 쭉 풀어준 다음에 양쪽을 비교할 거니까 정리를 쓱쓱쓱 합시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36은 동류한끼리 계산할 건데 x 세제곱은 혼자밖에 없고 2차항은 이 친구랑 이 친구 묶어주면 b-2x 제곱
1창은 여기 있죠. 주친구. 그래서 18 마이너스 2b의 전체 x. 그다음에 상수항은 혼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창 똑같습니다. 됐고요. 2창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2창의 개수 a는요. 오른쪽에서 2창의 개수 b-와 같다. 자, 두 번째. 여기 1창이 없죠? 그러니까 0은 이쪽에 1창 여기 있죠? 18 마이너스 2b랑 같다. 그러면 b가 뭐예요? 9가 되겠죠. b가 2면 b 여기다가 넣어주면 a는 뭐가 돼요? a는 7이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6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주는 방법이고요. 선생님 저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수치대입법으로 풀 경우에는 일단 적당한 수치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떤 수치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어딘가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여기를 0 만드는 값을 넣어줍시다. 눈에 딱 보이죠?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일단 우변이 전체가 다 0이 될 거예요. 특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양변에 x에다 2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의 세제곱 8 더하기 2의 제곱 a니까 4a 빼기 36은 우변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으로 바뀌면서 0 곱하기 물러면 뭐 0이죠. 0이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몇이 됩니까? 4a 마이너스 28은 0이다. 따라서 a는 7이다. a7이 바로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수치 한 가지를 더 대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대입할 수 있나요? 그때는요. 일단 딱 봤을 때 쉬워 보이는 숫자를 넣기에는 눈에 딱 보이는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아무거나 적당히 대입해주면 돼요. 무엇을 넣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x에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주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도 1을 넣는 거예요. x자리에. 그럼 자, 좌변은요. 1 더하기 a 빼기 36이 되겠죠? 우변은요. 여기가 1 빼기 2에 1 더하기 b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a 아까 7 나왔잖아요. 여기다 7 넣어주면 결국 이게 8이고 8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8은 여기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9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28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는 9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7, b는 9.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똑같이 16이 나오겠죠. 왼쪽 방법은 다 전개를 해서 양쪽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고요. 오른쪽 방법은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수치를 가지고서 무지수 a, b를 구해주는 값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이거는 개수 비교법이 낫겠다. 이거는 수치 대입법이 낫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면 이는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자, 필수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너무 친절해 문제가.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땡큐. 자, 이 특징을 사용해야 되겠죠. 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십시오. 왼쪽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뭐가 식이 엄청 길어요.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자, 이럴 때도 똑같이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양변을 다 전개를 쭉 해줘야 돼요. 전개를. 근데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이거 다 전개해야 되고 a도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지금 다 전개해야 되고 전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한번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수치를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상에 이런 항들을 0 만들어주는 값들을 넣어주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0, 여기도 0. 각각의 항들을 0을 만들어주는 x값들을 집어넣어주면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이 친구의 괄호 부분을 0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봅시다. 그게 뭐죠? x는 1이죠. x에 1을 대입할게요. 물론 양변에 대입을 해야 돼요. 좌변에다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1 빼기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니까 1 빼기 0 되니까 여기 항 다 없어지죠. 좋아요. x에 다시 1을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b에 1 더하기 1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네요. 쭉. 그럼 여기 항은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주면 2는 2b입니다. 따라서 b는
1입니다. x에 1을 대입해서 하나 얻게 된 게 b는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x에 뭐를 넣어주면 좋을지 봅시다. 좀 깔끔하게 해서 여기를 다 지워주고, 자, 이번에는 x에 뭐를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쵸? 뭐 여기를 0 만들어 볼까요?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 자, 그럼 양변에 넣는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하면 1 되니까 3 빼기 1 빼기 2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전체항 0 되죠? 없어지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전체항 0 되니까 없어지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계산해주면요. 0은 2c다. 자, 그럼 뭐예요? c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까 b는 1이라는 거 구했고 c는 0이라는 거 구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구했네. 이제 a만 구해주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시 x에 뭐를 집어넣어주면 좋을지 봅시다. 친구 0 만들어주는 값 넣어주면 편하겠죠? 뭘까요? x에 그냥 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x에 0을 집어넣읍시다. 이번에 x에 0을 대입. 그러면 여기 0 넣으면 0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2는 여기 0 넣고 0 넣을게요. 그럼 a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다. x에 0 넣으면 여기 없어지죠? x에 0 넣으면 여기 없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다. 따라서 a는 뭐다? a는 2다. 다 나왔네요. 최종적으로 답은 a는 2고 b는 1이고 c는 0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물론 이 문제들도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지만 유난히 괄호로 많이 묶여 있어서 그 항을 0 만드는 x값을 찾기가 쉽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항식 fx에 대하여 등식 x-1에 x 더하기 2에 fx는 x5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좋은 힌트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즉 x값에 상관없이 양변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x 빼기 1에 x 더하기 2에 fx는 x5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입니다. 자, 우리가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힌트는 뭐예요? 괄호로 묶여있는 친구들은 x에 대입할 만한 값을 찾기가 쉽다. 즉, 첫 번째, x에 뭘 대입한다? x에 1을 대입해서 양변을 전개한다. 자, 두 번째 전략 뭐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양변을 전개한다. 됐나요? 그럼 x에 1을 대입합시다. 어차피 여기 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앞에 식의 값이 0이 되니까 여기 다 0대 이렇게 해서 없어지겠죠. 어차피 0 되겠죠? 그러면 0은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 항이 0 되면서 또 여기가 다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0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면 마이너스 30이겠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일 거고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지금 문자가 두 개 있어요. a랑 b. 식도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첫 번째 식 정리할게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숫자들을 이항시켜 줄게요. 이쪽은요. 4a 더하기 b는 여기 계산한 마이너스 36을 이항시켜 줄게요. 36이다. 이제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할게요. 빼줍시다. 마이너스 3a는 빼주면 마이너스 39다. a는 13입니다. b는요. a랑 b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6이다. a는 13,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항등식 문제에서 괄호로 묶여진 항이 보인다면 괄호 안에 식은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항등식의 양변에 대입하는 수치대입법을 사용하기 좋다는 걸 기억해주게.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누구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했다면 얘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즉 주어진 식을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0이라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봤더니요. 헷갈리게 A도 나오고 K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B도 나오고. 자, 이랬을 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초점을 맞춰주시고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풀 때 AK 더하기 4A 더하기 3K 빼기 A 더하기 B는 0이다. K가 있는 항은요, 여기랑 여기니까요. K로 묶어주면 A 더하기 3의 K 더하기 4A 빼기 A 더하기 B. 아니, K가 없는 항이죠. 자, 이랬을 때 이게 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K 앞에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여기 상수항 부분도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요. 뒤에 있는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플러스 B가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B는 0이다. B는 몇이다? B는 9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문자가 바뀌었지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체크하고 이게 K의 값에 관계없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눈치채시고 문자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 정리하셔서 개수가 0,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걸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옆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등식이요. 이번엔 뭐래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이거 뭐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A, B, C, D, E, F, G 다 있어도 x에 대해서 x가 있는 친구, x가 없는 친구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포인트 잡았죠? 자, 그러면 아무리 문자가 A, B까지 섞여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X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정리합시다. 일단 전개할게요. 3AX 빼기 A 더하기 2BX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9다. 자, 이쪽 왼쪽 항 정리할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묶어주면 3A 더하기 2B의 X 다음에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9다. 자,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상태로 놓고 양쪽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 친구 부분이랑 이 친구 개수 부분이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을 수도 있어요. 결국 얘가 마이너스 5x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상수항 부분은 얘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9다. 라고 문제를 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5다.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9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연립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식에다 세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 밑에 있는 식에다가 세배를 해준다고 하면 요 식에다가 세배할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9b는 27이죠. 세배한 거니까 일단 헷갈리지 않게 요 친구 지워주면 연립하면 더해주면 11b는 20이다. b는 2다. b가 2면 여기다 2 들어가면 얘가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구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쵸?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 푼 것처럼 뭐뭐 x 더하기 뭐뭐는 0이다 해서 x가 있는 항 다 몰아주고 우변에는 0만 올 수도 있어요. 저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이 친구들도 이거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3a 더하기 2b에다가 어차피 이 친구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5x까지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그대로 써주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상수항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는 0이다. 라고 해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고 풀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3a 더하기 2b 더하기 5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빼기 9는 0이다. 그럼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던 요 모양 되겠죠. 그리고 얘도 여기 앞에서 보였던 요 모양. 그래서 꼭 0이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이 만약에 0인 상황이면은 그 친구들은 다 개수가 0이다 라고 문제를 놓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특정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면 이는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항등식 문제는 특정 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한 후에 개수비교법을 사용하게. 예를 들어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K가 있는 항 더하기 K가 없는 항은 0과 같이 정리하고 각각의 괄호 안에 식의 값이 0이라는 것을 통해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게.